네, 강프로입니다. 가온칩스 봅니다. 자, 가온칩스가 최근에 그쵸 4월 달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만 원부터 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하락폭이 무려 고가부터 따지면 쭉 볼게요. 30%가 넘어갑니다. 고가 대비해서 저가 폭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볼게요. 이 구간, 그쵸? 요 정도 구간 4월 초 정도면 매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온칩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선 온디바이스 쪽으로 확장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디바이스가 진행됐을 때 대장이 어디가 될까요? 애플입니다. 애플. 근데 애플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죠. 기사를 보면 좋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애플 주가 실적 기대. 그쵸? 실적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실적이 좋지 않았었던 예상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본질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상치를 비트했다는 점,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동안 빠진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뭐가 있었냐?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AI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제공을 했어요. 애플에서는 뭐 칩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런 게 아니죠. 직접 디바이스를 제작을 하죠. 애플에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점은 그쵸. 서버를 어디를 이용하든 간에 온디바이스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기업은 애플입니다. 그러면 애플이 온디바이스 쪽으로 밀어 제끼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온칩스를 포함해서 뭐 퀄컴이나 여러 가지 실적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실적이 연결되는 단계, 예를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애플이 온디바이스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진행되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퀄컴이에요. 퀄컴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느냐? 리노공업. 자, 리노공업에 대한 시세가 다시 붙기 시작을 했고요. 리노공업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온칩스보다 그쵸? 가온칩스하고 리노공업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분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공정을 따지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엔 전공정 분야에 들어가고요. 리노공업은 후공정 분야에 들어갑니다. 중요도를 따지면 리노공업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안 좋았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올해 들어서 큰 폭의 시세를 발생시킨 것이 맞고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그쵸 3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받아먹어야 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지 추세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퀄컴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온디바이스로 확장되는 부분에서 애플에 대한 AI 로드맵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파운드리하고도 거래하고 있고 지금은 삼성 파트너죠. 근데 TSMC로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굳이 가도 안 가도 됩니다. 진짜예요. 이건 굳이 안 가도 되는 게 삼성 파운드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1등은 시기 질투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요. 철저하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그 공략해야 되는 부분에 미래 가치가 존재하는가 그걸 또 봐야 되는 거고 미래 가치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시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가 즉 신고가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아니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을 먼저 보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종목을 한두 개 잡은 걸로는 이런 정도의 수익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선익 시스템. 자, 내용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지금 가온칩스 기준에서 보면 어때요? 자, 제가 가온칩스를 매매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그쵸? 1월 달에 매매하고 그 뒤에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못했는데 이쪽 구간에선 제가 다른 종목군,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매매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빠졌고 확인하는 과정이 나왔을 때는 제가 매수 타점을 잡을 예정이고 그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온칩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선익 시스템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아까 전에 선익 시스템 보셨죠?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된다. 자,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굳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HLB,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승한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 그래서 가온칩스를 볼 때도 반등한 이후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타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세요.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와서 배우시면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부터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죠. 이 내용을 가지고 가온칩스를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가온칩스가 실적이 연결되는 부분은요. 역으로 보시죠. 가온칩스가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즉 온디바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으려면 그렇죠. 애플에 무언가 변화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애플에서 실제 AI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 퀄컴에 대한 부분은 그쵸 광범위한 그쵸 안드로이드 진영이니까 광범위하죠. 애플보다. 애플은 iOS 이쪽 분야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에 대한 충성도나 이 분야가 원체 넓어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30%의 시장은 애플은 그냥 먹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60에서 70% 정도의 시장은 퀄컴이나 뭐 이런 애플 외적인 다른 기업들이 나눠서 먹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퀄컴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은 그쵸 어떤 내용이 되느냐 TSMC를 포함해서 그쵸 가온칩스의 일감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로 ARM에 대한 실적 그리고 리노공업까지도 시세가 죽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 타점을 잡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올라가는 종목을 하지 않는다는 건 주식 투자에서 내가 돈을 벌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 앞으로 좋아지고 저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봐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가격에 대해서 늦게 보면 내가 고가에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차라리 저가에 물리면 그쵸? 내가 등락 구간에 지치면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장기간의 저가를 형성하는 부분 이런 쪽에서 그쵸? 이런 구간에서 물리면 내가 한 1년 물려 있더라도 이 구간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기서 다 털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자. 이런 식으로 다 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다 털립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을 정확하게 잡으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 가온칩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가온칩스의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렸죠. 매매한 내용 보면 여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매하는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가온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가온칩스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가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온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뜨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충분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조정 구간에 내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질 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지 말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타점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타점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